그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광대 가면을 쓰게 되면 그 순간 역할이 바뀌게 되더라. 내가 어릿광대 역할을 갖게 되는 거지. 난 뭣도 모르고 광대 가면을 쓰게 됐는데 순간 전에 어릿광대였던 놈의 기억이 폭풍처럼 쏟아지더니 한 가지를 깨닫게 되더라. 잭팟. 알고 보니 이 새끼 수명의 절반을 팔고 정보를 얻어낸 놈이더라고. 좀 미안하게 됐지만 뭐 어떡하냐. 약해서 진 걸. 광대 가면을 아무리 벗으려고 해봐도 얼굴에 붙은 듯 떼지지 않아서 이젠 나도 사람을 죽여야 집에 갈 수 있는 몸이 되었긴 했지만 여기 오며 어느 정도 감각이 무뎌져서인지 사람을 죽이는데 별 감흥이 들진 않더라고. 물론 마음 안쪽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죄책감이 맴도니까. 용준이, 넌 이런 길을 걷지 않게 형이 알려주는 규칙 전부 꼭 기억해야 한다. 11번째, 누군가 처형되길 기다려라. 처음 여기 왔을 때 들었지? 5달 안에 티켓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방인은 이곳에 도착한 지 5달이 지나면 죽게 돼. 경비원들과 똑같이 머리가 터져서 말이야.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모든 역할의 사람이 가야 할 곳은 동일해. 저기 북쪽에 거대한 궁전이 보이지? 이방인인 너는 티켓을 얻어서 궁전으로 가야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 경비원은 처형된 이방인의 머리를, 광대는 완전히 채워진 황금 가면을. 이방인인 너는 티켓을 얻어서 궁전으로 갖고 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운으로 결정돼. 운이 좋으면 최소 일주일 안에 나갈 수 있고 운이 나쁘면 5달이 지나도 못 나가는 거지. 다른 이방인이 처형될 때마다 티켓이 한 개씩 마을에서 무작위로 생기게 되는데 티켓은 하루가 지나면 사라지니까 처형되는 순간 눈에 불을 켜고 티켓을 찾으러 나서야 해. 물론 경비원도 티켓을 찾아다니는 이방인을 쉽게 잡을 기회이기도 해서 미치도록 힘든 시간이 될 거니까 이때만큼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티켓을 찾았다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궁전으로 가야 하는데 이걸 노리고 궁전 앞에서 티켓을 빼앗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방인들도 있으니까 살았다고 들뜨지 말고 꼭 조심하면서 가라.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것만 최대한 적어놨는데 사실 모든 건 너한테 달렸다. 말이 쉽지. 계속 저 망할 점토처럼 행동해야 하는데 안 나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이 형도 곧 나갈 때가 돼서 널 도와주진 못하지만 꼭 머리에 새겨두고 이 규칙서 기억해내야 한다. 다시 만날 때 형이 잘 기억하는지 물어볼 거야 임마. 꼭 살아서 만나자 동생아. 젠장. 이런 시발 족같은 일이 어째서 이렇게 된 거지? 이제 내일이 되면 죽게 되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냔 말이다. 4달 만에 간신히 티켓을 찾아냈지만 궁전 앞에서 빌어먹을 놈한테 내 티켓을 빼앗기게 됐다. 그것도 너무 쉽게. 지금껏 식량을 얻기 위해 사람도 죽여보고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내몬 적도 있었는데 어째서 이런 곳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건가? 마지막에 와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니 비참하다 못해 나 자신이 싫어 울음도 안 나올 지경이다. 형은 이런 나를 보고 무슨 말을 할까? 형이 나를 위해 수많은 규칙을 써주었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던 이유도 그 규칙서 덕분이었다. 하지만 결국 끝은 이런 꼴이 되니 형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 아닌가? 이제 곧 5달이 지난다. 머리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천국으로 가나? 아니지. 신은 살고자 하는 우릴 보고 쳐 웃는 씹새끼들인데 천국이 존재할 리가 없다. 분명 죽어서도 고통받게 되겠지. 형, 마지막으로 형이 보고 싶다. 항상 우리 날 북돋아주던 형이 보고 싶다. 형은 집에 돌아갔을 테니 잘 살고 있을 건데 여기서 형을 보고 싶다는 건 욕심이게. 야 이용준, 새끼야 정신 차려. 이젠 환청까지 들린다. 죽음 앞에 오니 역시 사람은 미치게 되는구나. 얘 뭐하냐? 진짜 병신이냐?
형이 뭘 했어, 임마. 병신처럼 쫄지 말라고 했잖아. 야야, 잠깐만. 너무 실감 나는데 분명 환청이어야.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황금빛 광대 가면을 쓰고 있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새끼야, 왜 이렇게 얼빠진 얼굴을 하고 있어? 정신 차리고 10번째 규칙 말해봐. 설마 형이 말해준 거 다 까먹은 거 아니지? 형이다. 분명히 우리 형이다. 기뻐해야 하나? 아니지. 왜 우리 형이 여기 있는 거지? 분명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뭐가 됐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일단 형이 묻는 말에 대답해야 했다. 광대 가면을 쓴 사람이 널 쫓아오기 시작하면 맞서 싸워. 잠깐만,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 형이라. 새끼 잘 기억하고 있네. 그럼 7번째 말해봐. 생각할 틈도 없이 다음 물음에 자동으로 입에서 답이 나왔다. 적대 역할과 절대 대화를 나눠선 안 된다. 그래, 임마. 알고 있으면 빨리 무기 들어. 이제부터 닥치고. 놈이 오니까. 하늘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우며 거대한 눈이 내려온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수백 번 뇌에 되새긴 형의 규칙서에 쓰여진 감시자다. 그 순간 눈앞엔 형이 단도를 쥐며 나에게 달려들고 있었다.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며 나도 재빨리 단도를 꺼내 들었다. 규칙서대로 몸이 반응하며 자세를 잡은 것이다. 잘 기억하고 있네. 기특한 녀석. 자, 잠깐 형.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형을? 감시자의 눈이 붉어지는 걸 확인한 나는 한 번 더 반사적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 순간 또 한 번 형이 단도를 내게 쇄도해 왔다. 서로의 단도가 합을 이루며 격전을 벌이고 있었지만 나는 한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형은 나를 죽일 생각이 없다. 누가 봐도 그렇다. 공격을 계속 빗맞히고 일부러 넘어지는 것 아닌가. 표정도 점점 다급해져 가는 게 보였다. 하늘이 붉어지기 시작한다. 감시자 놈이 이상한 점을 파악한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지? 형을 죽이기라도 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차마 절대 그럴 수 없다. 하지만 그럼 우리 둘 다 죽게 되는. 고민하고 있던 순간 형의 간절한 외침이 들려온다. 이영준. 이게 병신 새끼야. 기억 못하는 거냐? 맞서 싸우라고. 사람의 배를 찌르는 감각이 내 손을 타고 흐른다. 붉은색 무언가도 같이 말이다. 형의 외침이 들리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팔을 앞으로 뻗은 것이다. 내 손에 붉게 물든 단도가 떨어지며 나는 쓰러져 있는 형에게 다가갔다. 그곳엔 완전히 채워진 황금빛 광대 가면만이 남겨져 있었다.